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벌써 10월도 뭐 다 날이 저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온도 변화가 더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네네네.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나요? 네, 교통사고 맞아요. 후유증 하면? 예. 그리고 교통사고는 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좀 빨리 좋아지실 빨리 수도 좋아질 수 있고 있고, 예, 여러 예. 가지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날씨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네. 뭐 교통사고가 뭐 아무래도 그 겨울철에 많이 나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네. 비도 오고 비 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빗길 운전이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또 내려가기 내려가죠. 때문에 예. 근육이랑 인대도 항상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사고가 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사고 후에 후유증이나 후유증이 통증이 조금 더 더. 심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자, 교통사고 후유증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뭐 되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해 저희가 좀 오늘 포커스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교통사고 후에 네.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중에는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될 게 네. 두통이랑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증 예예. 그리고 더 그 후에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이제 구토 증상까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조금 심각하시기 때문에 음. 곧바로 응급실을 가시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뇌진탕 증상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이제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네. 머리가 흔들리면서 뇌가 같이 이제 뇌진탕이 예. 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면은 대체적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고 하루 좀 며칠 이틀 지나고. 지난 다음에 예.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은 네네네. 즉시 응급실을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통 이제 크게 사고가 당하셨을 경우에는 병원을 당연히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이러고 헤어지셨다가 나중에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경우들 뉴스에서 좀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제 뇌진탕 같은. 그렇죠. 예. 뇌진탕 증상인데 이제 당장은 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냥 네네. 무심코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좀 속이 미식미식거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어지러우시다든지 네. 아니면 댁에 갔는데도 좀 속이 계속 안 좋으시면서 네. 구토를 심하게 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사물이 겹쳐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시력적으로 무슨 사물을 봤을 때 예예예. 이게 희미하게 잘 보인다든지 그런 아니면은 경우도 있군요. 그리고 예. 아니면 정신을 잃을 것 같으신다든지 그러면 응급실로 곧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을 뵈러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근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음. 사고 나시고 처음 그 다음 날부터 네네.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일 날에는 음.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네네. 네네. 그래서 사고 났지만 정신이 없고 뭐 수습하시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통증을 잘 못 느끼시고 이러시다가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되면 대체적으로 많이 아프신데요. 네. 그러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다음 날 아프시기 때문에 곧바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한 일주일 뒤에 나타나시는 경우도 그렇게 있어요. 늦게 나타나는 네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무리를 해서 아프신 건지를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사고가 나시면은 그 다음 날 통증이 있던 없던 우선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장님께 이제 뭐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척추신경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진료를 봐주시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장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뭐 응급 상황이라서 응급차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시지 않는 이상 그 이외의 모든 상황에 다 오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오신 다음에 제가 검사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 해결이 될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병원으로 리퍼를 해드릴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떤 증상 때문에 꼭 뭐 병원을 오시고 말고를 결정하시지 말고요. 사고 나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몸 어디든 있으시면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병원이 치료가 급하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리퍼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통의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하고 나서 이 목 뼈가 처음에는 일자목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는 반대로 리버스 C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목 쪽 말고도 뭐 허리도 그렇고 그럼요. 여러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두통이고요. 두통으로 그리고 목 경추 그리고 손상 그리고 허리 통증 그 세 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통은 흔히 그 사고 후에 나타나는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위플래시 신드롬이라고 목이 심하게 뒤에서 받치는 경우에 또 많이 오시거든요.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뒤에 헤드레스트에 또 반동이 되시면서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같이 수반돼서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목 통증이 가장 이제 넘버 원으로 가장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허리 같은 경우도 목이 앞뒤로 꺾이지만 안전벨트 때문에 이제 골반 쪽은 안전벨트가 잡아주지만 그 이외에 그 골반 위쪽 부분은 또 앞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로 당겨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통, 허리 아프신 경우에도 같이 통증이 같이 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마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이 치료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남는 이렇게 후유증으로 또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고 후에 하루 이틀부터 그 다음에 2주 아니면 맥스로 3주까지. 그 전에 내원을 하셔야지 치료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을 때 후유증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두통이라든지 뭐 이 목의 손상 이런 거로 방문을 하시면은 어떤 치료를 하세요?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그 물리치료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그잼을 다 하는데요. 정형학적 검사를 통해서 목에 신경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일지를 우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겉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고 나시기 전에 일자목이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 후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리버스 커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사고 후에 엑스레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아니면은 MRI까지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증상에 따라서 만약에 신경까지 문제가 돼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MRI를 저희가 리퍼럴 해서 MRI까지 찍는 경우
결과가 있고 네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첫날은 이제 초진을 하면서 이 네. 환자분이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일지 네. 아니면은 신경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은 구분을 해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타운에서도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제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가시면 하는 게 맨날 똑같단 말이죠. 네네네. 저희는 이제 전문가가 네네네. 아니니까 네. 맨날 똑같은 거 와갖고 하는데 네. 나아지는 것 같지도 네네.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치료를 다 안 받으시고 네네. 중간에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이 치료 그냥 멈추시는 분들 네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요. 보존 치료. 네, 그러니까 네네네. 치료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주사나 뭐 수술 약이 아닌 다음에는 하루 만에 성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네. 몸 안이 점점 재생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를 네. 그걸 하루하루 받는다고 해서 뭐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그게 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네. 나아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치료 기간을 대체적으로 한 3달 정도를 잡고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물론 비슷한 치료, 그리고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 같지만 네네. 그게 계속 축적됨으로써 뭐 2달 내지 3달 정도를 꾸준한 치료를 받으셨을 때 네네네. 나중에 후유증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네. 눈앞에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라도 네네. 나중에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네.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3달 정도를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더 남아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페인 매니지먼트 쪽으로 제가 리퍼를 또 따로 해드려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우선 치료의 이제 방법이나 네.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보존 치료처럼 물리치료나 이제 저희 쪽에서 네. 척추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치료를 좀 이제 페인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때는 이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 아니면은 약물 치료 이런 쪽으로 한번 컨설테이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죠.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임페리얼 클리닉의 우리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부터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연관해서 뭐 사건 사고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다치셔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리얼 클리닉이고요. 562-902-122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이런 후유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해서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검사를 받으셔야겠지만 그 후에 내가 집에서 좀 자가 뭐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통증의 원인이 네네. 이제 지금 교통사고일지 아니면 만성적인 건지를 다른 구분을 건지. 해가지고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시려다가 좀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요. 예. 안마 의자를 사용을 하셨다가 네네.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오히려 더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 뭐 요가를 하시는데 네. 너무 무리한 동작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치료를 이제 받으시기 전에는 전문가한테 우선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네. 그 이외에 통증이 있는 경우면은 그게 교통사고일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허리가 아프셔서 왔는데 네. 특별한 원인이 없대요. 어. 그런데 제가 계속 그 히스토리를 이제 추적을 해 보면은 네네. 뭐 1년 전에 사고가 나셔가지고 아. 그때 적절한 치료를 안 받고 받으셔가지고 넘어가셔서. 네네. 그래서 그 통증이 계속 수반되면서 가끔씩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다가 네네. 갑자기 1년 뒤에 확 아프셔서 오신 경우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어디 부위로 오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떤 그 이유로 통증이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어떤 통증과 네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통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고 직후에 만약에 사고 나신 직후 만약에 네네. 처음 하루 이틀 정도면은 급성으로 네, 그 정도 예. 된 경우에는 네. 저희가 대체적으로 얼음찜질을 권하고 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은 그 염증이 확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음찜질을 통해서 소염 작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요. 네. 만약에 만성적으로 전부터 이게 뭐 한두 달 계속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네네. 찜질을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아, 따뜻한 찜질.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처음에 다치시자마자 곧바로 뜨거운 찜질 하시고 예. 뭐 계속 그냥 뜨거운 찜질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 염증이 확 번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다쳤을 때는 네. 차가운 거. 네, 우선은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 따뜻한 거. 그래서 뭐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뭐 야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뭐 야구 선수들이 투수를 하다가 뭐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아이스팩을 커다랗게 어깨에다 두르고 계속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나 소염 작용을 같이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곧바로 다치시거나 뭐 차 사고뿐만이 아니고 뭐 접질리셨다든지 운동을 하다 다치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아이스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다 일반적으로 뭐 만성인 통증이다와 상관없이 이 통증 자체가 오래됐느냐 새롭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아이스팩을 할지 아니면 뜨거운 찜질을 할지.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고라는 게 미리 뭐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내가 원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목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이런 데를 좀 다치지 않게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운전은 뭐 제가 운전보다 몸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은 사고는 본인이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시트벨트 당연히 차셔야지 되고요. 근데 시트벨트를 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하실 때 거리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핸들과 본인 몸과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몸을 너무 바짝 붙여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핸들이 가슴이나 아니면은 갈비뼈 있는데 그런 데를 부닥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절로 곧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흔히 봐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곧바로 사고가 나신 후에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게 금방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례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사고 나신 지 이틀 정도 지나셔서 오셨는데 사고 직후에 응급실을 가셔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셨대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고 뭐 부러진 데나 골절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고 자기는 뼈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받고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갈비뼈 있는 데에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뭐가 계속 불편감이 느껴지셨구나. 갈비뼈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플렉처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실금이라도 간 것 같은 거를 제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엑스레이를 요청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니까 프랙처가 있었죠. 그러면 근데 사실 갈비뼈에 그렇게 금이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갈비뼈에 금이 가신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누워서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뭐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금이 가신 거에서 완전히
그 뼈가 부러지면은 이제 다른 장기들을 찌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금이 가서 아무것도 하실 것도 없다고 네. 그냥 관가하시거나 무시를 하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더 안 좋으시니까 네. 최소한 금강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당분간 활동이나 이런 건 자제를 하시면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뭐 이제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몸에 근육을 키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당연히 네네. 안 계시는데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내가 목이라든지 허리 근육이 좀 탄탄하면 네. 훨씬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대비하고 넘어갈 수도 있나요? 우선은 가장 뭐 본인 몸 상태가 개개인별로 다 틀리시기 때문에 항상 뭐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근육을 키우는 것도 당연하시지만 근데 뭐 그게 남녀노소 구분이 없잖아요. 그럼요. 뭐 애기들도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조금이라도 근육을 조금 단련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충격이 조금 덜 하시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일단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진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뭔가 그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어떤 증상들이 뭐 며칠 지나고도 나타난다고 하셨지만 사고가 막 났을 때 그 직후에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사고가 나셨을 때 물론 뭐 저랑은 직접적으로 제가 권해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많은 그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선은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잘 보존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차를 옆으로 빼서 대시면은 그 현장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중에 가서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 환자분한테 딱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실례로 어떤 분은 본인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앞에 차가 뒤로 백을 하면서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거꾸로 말하면 본인이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대시캠을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차에다 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앞차가 뒤로 백업을 해서 저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가 다쳤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 앞에 차가 거꾸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면 알지 않아요, 그런 거? 똑같이 부닥쳤기 때문에 이게 뒷차가 받았는지 앞차가 왜냐하면은 구분이 안 될 때가 피해 있구나. 부위는 저희 차는 앞에 부분이 이제 망가진 상태고 뒷차는 뒤에 범퍼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뒷차가 뭐 브레이크나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통해서 앞차를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순순히 자백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이제 싸움으로 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옆에 차나 아니면은 뭐 길거리라 그러면 행인들한테 그 윈니스를 요청을 하시고 그거에 증언을 받아 놓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그 앞에 차가 그 자리에서는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어도 나중에 가서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보험회사에다 리포트를 할 때는 뒷차가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만약에 그 사진을 못 찍게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아니면은 그리고 그 가해자분한테 그 진술을 받던지 사인을 받던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찰에다 리포트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찰 리포트를 해도 큰 사고가 아니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생각하시고 구급차가 왔을 때 무턱대고 그냥 타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3,000불 내야 될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0불, 3,000불 뭐 다양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제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온 거예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네. 나 걸어갈 수 있다고 네네네네. 차를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생각하시고 나는 네. 아팠기 때문에 들어 눕는다고 곧바로 네. 구급차를 타고 가시면은 네네. 이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또 가해자분이 네. 보험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많이 있죠. 네, 예, 요즘 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을 안 들고 다니시는 음. 차들이 LA 경우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보험이 있지만 네.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유엔 커버라고 커버라도. 상대방 보험이 없는 경우에 커버가 음. 되는 그런 보험을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네. 사실 오늘은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좀 네네. 후유증으로 이어질 네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네네. 워낙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많이 네, 보시고 환자분들이 너무 예. 억울한 경우를 너무 많이 많이 보니까, 당하니까 예, 이거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면은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통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목 통증도 있지만 네. 허리 통증도 같이 수반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나 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컴퓨터나 네네. 뭐 네. 스마트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예. 이미 목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네. 그걸로 인한 충격으로 확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런 이미 안 경우면 좋은데 네네. 더 안 좋아지는 네, 그러면 거죠. 과실의 범위를 네. 어떻게 따질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전부터 안 좋았었던 안 좋았는데 거고. 이제 사고로 인해서 안 좋아졌기 더 안 때문에 좋아지는. 그거를 예. 어느 정도까지 본인 책임이고 나는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 충격에 인해서 확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네. 최대한 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인분들 보면은 꾸준하게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한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해서 그러시죠. 급하셔가지고 성격이 빨리빨리 뭐 안 급하셔서. 되면은 네. 뭐 나 이거 치료 뭐 네.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후유증이 일어날 확률을 많이 줄여드리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이거 신경 써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3개월 후까지 통증이 남아 있을 확률이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동안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은 네. 그만큼 통증이 많이 50% 정도는 경감이 되셔 있을 거고요. 네네. 네, 3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으셨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3개월이 지나버리면은 그 통증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원장님 오시면은 뭐 척추라든지 뭐 네네. 목이라든지 네.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바른 네. 자세 네네. 이런 걸 알려주시는데 네네. 사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네네. 해서 이 후유증을 없앨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치료를 사고 잘 후에는 받으시고 네네. 예. 대처 방안. 근데 그거를 본인이 대처를 하실 수 없으니까 네네.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시고 네. 그리고 응급 상황인 경우를 잘 모르시고 그쵸.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네네. 구토 아니면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럼 네네. 곧바로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안 네네. 좋은 손상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병원을 꼭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후유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네. 내 상태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꾸준하게 치료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자,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유증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직접 임페리얼 클리닉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562 지역이고요. 902-12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